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청년들이 한 달에 10만원씩 꼬박꼬박 저축을 하게 되면요, 3년이 지나면 360만원이 원금이 될 텐데요. 이 360만원의 원금을 더해서요, 1440만원. 그러니까 원금만 한 달에 30만원씩 더해서 저축을 해주는 청년저축계좌라는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360만원을 저축을 했는데 1440만원 이상을 돌려준다. 청년저축계좌. 자,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우리는 매년 결심을 하죠. 그리고 매년 저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보다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요, 2020년 4월에 아마 나올 예정인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청년저축계좌라는 것은요, 한 달에 10만원을 계속 적금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3년 만기로 해서 적금을 하게 되면요, 정부에서 추가로 한 달에 30만원씩 총 40만원을 저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36개월 3년이 지나면 만기에 이자를 빼고도요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10만원씩 매달 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정부에서 추가로 30만원을 계속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이자를 빼고도 1440만원의 목돈이 3년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물론 이 제도는요 모든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위 계층의 청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차상위 계층,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흑수저 금수저들을 이야기할 때요, 금수저라면 아무런 걱정이 없겠지만요, 우리가 흑수저를 탈출할 수 있는 그야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그런 정부의 정책인데요, 근로빈곤층, 청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탈락해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해서요, 그야말로 흑수저 탈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정책인데요, 이런 정부 사업이 실시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청년들 사이에서는요, 지금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죠.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이 상당히 취약한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경제적 기반 또는 확실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차상위 계층의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청년저축계좌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도요, 과거 다른 복지 사업에 비해서도요, 자격 요건이 많이 완화되었는데요, 만약 이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시면 반드시 신청해서 이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통해서요, 빈곤으로부터 해방되고 청년들에게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의 대상은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상위 계층이라는 것은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이야기하는데요, 두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요, 월소득 145만원 이하라야 됩니다. 이런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고시되고 있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이야기합니다. 중위값이라면 평균값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 중위소득이라는 것인데요, 이 중위소득이 헷갈리시면요, 바로 복지로 사이트를 검색하셔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요, 내가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되지 않는지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여러분께서 살고 계시는 주소지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바로 이 자세한 내용까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본인이 차상위 계층 청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 복지로 사이트 그리고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대상이 되는 나이는요, 만 15세에서 39세의 청년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임시직 이런 청년 근로자들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알바라 그러죠,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다 하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충족해야 할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꾸준히 근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국가 공인 자격증을 한 개 이상 취득을 해야 하고요. 1년에 한 번, 총 3년이니까요. 3번의 교육 이수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요. 3년이라는 저축 기간 동안에 근로사업소득이 반드시 발생해야 하고요. 만약에 상업이나 사업을 통해서 근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사업자 등록증, 사업활동 증명 서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실제 근로했는지 근로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반드시 참고하시면서요.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시적인 근로, 그러니까 이 돈을 타기 위해서 잠시 근로하는 사람들 또는 사업활동이 중지되는 경우에는 지원도 중지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만약에 신청을 하실 때는 담당자들에게요. 해당되는 공무원들과 통화를 하시거나 또는 신청하실 때 반드시 문의해 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1년에 하나의 공인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국가 공인자격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격증을 국가 공인자격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가 공인자격증은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에 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 큐넷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확인하시면요. 쉽게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건설, 경비, 청소, 사무, 회계, 경영, 기계, 문화, 예술, 방송, 디자인, 사회복지, 종교 등 여러 분야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께서 선택하고 싶은 것들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을 남용하거나 아니면 악용하거나 또는 포퓰리즘으로요. 360만 원 넣어서 1,440만 원, 1,000만 원 이상을 더 내가 3년 후에 받는다라고 하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제도는 확실한 근로와 배움의 의지가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제도가 아닐까요? 그래야 이 정책, 이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요. 청년저축계좌 그리고 청년 내일채움공제라는 이 제도와 비슷한 것 아닐까라고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청년 내일채움공제는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요. 청년저축계좌는 소득이 불안정한 저소득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도가 가지고 있는 중복 혜택을 다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둘 중에 나에게 어떤 것이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잘 참고하셔서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이요. 2020년 4월부터 실시된다라고 이제 발표만 났는데요. 아직 더 세부적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2월이나 3월 정도 되면요. 신청기간, 더욱더 정확한 신청 방법에 대해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미리 여러분의 스케줄표에 기록하시고요. 이 발표가 나기 전부터 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 정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더 빠르게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요.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 아닐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월 10만원씩 꼬박꼬박 저축을 하게 되면 30만원을 더 얹어서 3년 후에는 360만원이 아니라 1440만원을 준다. 이것이 청년저축계좌 사업이다 라는 것. 대상은 차상위 계층이다. 차상위 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이야기하는데요. 2인 기준으로는 월 소득 145만원 이하를 벌고 있는 가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내가 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요. 복지로 사이트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것이 힘드시다면요. 해당되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더욱더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제도는 만 15세에서 39세의 남녀 청년에 대해서 가입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정규직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 계약직, 임시직, 알바라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충족해야 될 조건은요. 꾸준한 근로, 국가 공인 자격의 취득을 1개 이상 하셔야 되고요. 연간 한 번씩 총 3번에 걸쳐서요.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하는 조건이 있다. 그리고 아무리 소액이라 할지라도요. 3년이라는 저축 기간 동안에는요. 반드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다는 것. 여기에서 국가 공인 자격증은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청년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는요, 둘 다 한꺼번에 중복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저축계좌는요, 신청 기간이 2020년 4월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이제 막 발표가 났다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의 스케줄표에 4월이 되면요, 이 청년저축계좌를 반드시 가입하실 수 있도록 체크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를 하시면 언제든 기회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다면요, 나에게 이런 정보나 기회가 왔더라도요,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막상 길어 보일 수도 있고요, 1,440만 원이란 돈이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대비해 놓으면요, 이런 돈들이요, 나에게 비록 작은 금액이 될지 몰라도요, 나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요,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